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올해 첫 애플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이폰 SE4라고 예상하는 제품이 벌써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품명이 아이폰 SE4가 될지 아이폰 16E가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전 편의상 SE4라고 얘기할게요. 유출된 스펙을 보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성능이나 디자인이 현세대 아이폰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SE3나 9세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더 가벼운 새 아이폰이 나오면 구매를 고려할 것 같아요. 근데 SE4는 사전 예약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상품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 SE 시리즈는 기존의 시리즈와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매년 출시되는 제품과는 다르게 출시 텀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SE 1세대에서 2세대가 나오기까지 4년의 텀이 있었고, 이번 SE4는 3년 만에 출시되는 건데 이제 폼팩터가 기존과는 완전히 바뀌게 됐죠. 이렇게 홈버튼으로 대표되던 디자인이 이제는 과거의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변경됐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출시된 모든 아이폰의 부품 재고를 사실상 다 소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SE4는 사실상 아이폰 12 기본 모델, 아이폰 13 기본 모델, 아이폰 14 기본 모델의 남은 기본 재고 부품을 소화하기 위해서 출시된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스펙 자체가 이렇게 구성된 거지, 막 소비자를 위해서 스펙을 높였다는 그런 의도는 금나누기를 잘한 애플이 프로 모델도 아니고 일반형 기기도 아니고 보급형 모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확실히 다른 점은 애플이 자체 개발한 모뎀이 처음 탑재됐다는 거예요. 전 그게 변수라고 생각해요. 애플의 원래 계획은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자체 개발한 모뎀을 탑재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16 시리즈가 나온 이 시점에도 자체 모뎀을 탑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퀄컴과 모뎀 라이센스를 계약해서 많은 로열티 비용을 내고 있어요. 애플의 M 시리즈 칩셋은 정말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모뎀은 번번이 계획만 하고 결국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AP 칩셋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 수 있지만 모뎀은 다른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무엇보다 기술 노하우가 정말 필요한 칩셋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통신 표준 및 규격을 준수해야 되고, 전파 간섭 및 신호 처리 기술, 전력 소비 및 발열 관리, 바로 이 세 부분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제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통신사와 문제없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나 호환성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스마트폰은 결국 전화기면서도 인터넷도 사용해야 되는 통신 장비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모뎀인 거죠. 그런데 신호 처리나 데이터 속도들을 제대로 처리 못한다면 결국 기기 전체의 퍼포먼스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모뎀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통화나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 과도하게 기기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뎀에 문제가 있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해지고 통화 품질도 저하되고 데이터 속도도 저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비정상적으로 모뎀이 작동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연상 작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기기의 발열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발열이 다른 칩셋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사용량 증가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면 모뎀의 성능이 불안정하면 일상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안 그래도 큰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지 않을 SE4인데 더 급격하게 배터리가 소모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제품 출시 후에 모뎀에 관한 이슈를 보고 구매할 것 같아요. 애플의 모뎀은 사실상 인텔의 모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의 스마트폰 모뎀 사업부를 애플이 인수했기 때문이에요. 아이폰 7부터 11까지는 실제로 인텔 모뎀이 탑재됐었어요. 근데 5G 통신이 가능한 모뎀으로 세대가 전환되면서 인텔 모뎀의 전력 효율성과 발열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통신 신호 강도가 약하고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데, 당시 시장에서의 평가는 인텔 모뎀이 퀄컴에 비해 3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인텔 모뎀 때문에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애플이 인텔 모뎀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퀄컴 지검도 영입해서 만든 새로운 자체 모뎀이 이제야 선보이는 건데,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번 SE4를 통해 자체 모뎀을 베타 테스트하려는 게 아닌가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생산 전량을 인도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 큐슈 부분이 지금까지 아이폰처럼 유지가 될지도 고민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유출된 아이폰 SE4의 스펙을 보면 분명 스마트폰을 일상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매력적인 폰이긴 해요. 이전 시리즈보다 가격 상승이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의 아이폰이라 생각이 돼요. SE4가 출시되고 모뎀 쪽에 이슈가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구매할 수 있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이나 최신 기종인 아이폰 16 기본 모델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SE나 미니 같은 이런 작은 아이폰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세컨폰용이나 라이트한 사용자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아이폰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모뎀이란 변수가 있으니 구매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메이슨이었고요. 앞으로도 일상 사용 중심의 IT 기기 리뷰와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